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리아입니다.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참여를 넓히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돕는 2026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교육에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신청 자격과 교육 과정, 휴가 등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공통사항을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일자리 유형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일자리 참여형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일자리 중 특수교육 복지연계형의 경우에는 2026년 기준 미취업 전공과 재학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현장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화형 일자리 중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은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년도 이후 보수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의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신청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재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 최근 1년 이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도 참여 신청이 제외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그곳에 고용된 사람,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서 출장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역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2년 이상 연속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연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65세이거나 장애인 일자리 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전담 지원 행정도우미, 그리고 전문 자격이 필요한 특화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자도 연속해서 2년 이상 반복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 군, 구청 또는 복지관 등과 참여 조건 합의서와 참여자 정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안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동의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의 민간 일자리 취업을 돕기 위해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연계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에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키겠다는 보안서약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셨으나 대기자로 선정되신 분 혹은 중도 종료하신 분들에게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할 지역의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수행기관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재활 사업을 연계 의뢰할 수 있는 직업재활서비스 연계 의뢰서도 신청을 희망하실 경우 작성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참여자 모집과 관련하여 올해 신설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복지일자리 직무 중 해당 11개의 심한 장애인 맞춤형 직무 유형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모집 인원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는 사업 개시 후 해당 분기 내 기본 교육을 받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침, 안전보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괴롭힘 교육, 그리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이수하시게 됩니다. 이때 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시간 및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교육과정 등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매일매일 근무 상황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 상황 일지에는 하루 업무 내용을 기재하고 본인 서명을 하며 작성 후에는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습니다. 일반형 일자리와 특화형 일자리의 경우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있습니다. 연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2개월 동안 개근 시 1년 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사업에 중도 참여한 경우 사업 유형 변경도 한 달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복지 일자리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연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가 이외에도 몸이 아파서 쓸 수 있는 병가가 있습니다. 병가는 유급휴가이며 사업 유형별로 연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사용일 수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속 5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해당일 처방전 등 병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는 1년 이내에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연가와 병가 외에 다른 휴가가 있는데요. 결혼, 입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되는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그럼 특별휴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결혼입니다. 본인이 결혼하면 5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는 1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물론 직장에 청첩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망에 관한 특별휴가입니다. 사망한 사람에 따라 특별휴가 기간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것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별휴가를 사용한 후에는 직장에 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입양과 관련한 특별휴가입니다. 자녀를 입양할 경우 특별휴가 기간은 20일이며 직장에는 입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출산과 관련한 특별휴가도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특별휴가는 20일이며 직장에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가, 병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근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가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천재지변, 교통차단, 국가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 예방접종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받아 수검 또는 재수검을 받을 경우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취업을 위해 면접 등 취업 알선 및 취업 지원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본인의 학교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대치기관의 창립기념일, 개관기념일, 개교기념일로 휴업하는 경우 국내 대회 및 국제대회 등의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수상자 등으로 참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공가로 인정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로 인해 참여가 중단되면 중단 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참여를 중단하는 유형은 즉시 참여 중단,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으로 총 2가지입니다. 먼저 즉시 참여 중단입니다. 장애정도 재판정 심사 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반복 참여 가능 대상이 아님에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경우, 참여자 정보,
장애인 등록 여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겸임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 참여 후 민간 일자리 등 취업한 경우 참여가 즉시 중단됩니다. 다음은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입니다. 10일 이상 또는 연속 5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경우, 참여자가 폭력 및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 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는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참여 중단 절차에 따라 참여가 중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와 복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킵니다.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늘 머리와 복장을 단정하게 합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고 통화가 필요한 경우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 통화합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대해주세요. 모든 직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공통부문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